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을 한 지 3개월 만인데 김정은이 핵실험으로 얻으려는 건 무엇일까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규남 연구위원, 연합뉴스 문관현 남북관계팀장과 함께 북한의 의도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핵실험장 동향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먼저 국방부 브리핑을 들어본 후에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김정은이 북한의 그 핵탄두 폭발 시험을 진행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고, 그 지시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방부에서는 언제든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변 핵단지에서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그런 수상한 징후들이 포착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4차 핵실험을 시행하라 명령을 내린 뒤에 네. 약 한 24일 만인 지난 1월 6일 날 4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고요. 방금 이제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발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3월 15일 날 핵실험을 준비를 하라고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북한에서 5차 핵실험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이 화면에는 지금 현재 북한에서 핵실험에 필요한 플루토늄 또는 이제 우라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소폭탄의 전 단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영변 핵실험장에 지금 현재 모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방금 지적한 대로 미국의 상업위성이나 이런 데서 지적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 방사화학실험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이제 재처리 시설인데요. 네. 이곳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것이 우리 정보 자산 또는 이제 국제사회의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변에서는 여러 가지 재처리 시설이 끊임없이 가동이 되고 있고, 이러한 핵실험에 필요한 물질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현재 이 시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산한 물질들을 북한에 있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으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그 무게 화차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트럭에 뭔가를 싣고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영변 그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중반에 지어진 시설이고요. 대부분 여기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필요한 플루토늄 또는 이제 우라늄들이 재처리가 된 곳이기 때문에 이 영변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가가 결국은 향후에 북한에서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준비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차량의 이동, 그리고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포착이 됐고요. 그러한 것이 결국은 연장선에서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에서 결국은 핵실험으로 5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핵실험 징후를 북한이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분석들도 있던데요. 기만 전술을 아닐까 우려 섞인 시선도 있거든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짐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어떤 속임수, 블러핑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지금까지는 4차례 이제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국제사회가 눈치채지 못하게 깜짝같이 준비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번 5차 핵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하거나 국제사회의 어떤 그 감시망을 따돌리기 위한 차원이라면은 후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시망을 피해서 심야를 틈타거나 또는 시선이 집중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더 공개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시간에 이러한 차량의 움직임이나 많은 인력들이 오가는 모습들이 위성을 통해서 포착이 된다면은 결국은 본인들이 이런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이러한 또 의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김정은의 마음이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국방부에서는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려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지금까지 4차에 걸친 핵실험이 전부 아마 지하에서 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핵실험은 지하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1945년 7월이죠. 인류 최초로 실시됐던 미국의 핵실험은 지상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핵 관련 뉴스나 사진을 볼 때 네. 보석구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보석구름과 방사능 낙진이 생겼던 게 그게 최초 지상에서 했던 것이고요. 1953년 그 구소련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때 약 200~300m의 그 핵폭풍과 그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던 그 주민들은 수십 년간 그 갑상선 암과 네. 백혈병, 종양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그 핵 강대국들은 수중에서도 실시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방사능 오염에 의해서 해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현재는 자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1980년 이후에는 전부 지하 핵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현재 핵강국은 아마 시뮬레이션에 의한 핵실험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 핵실험을 북한이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아마 지하에서 한다면 지금까지 4차에 걸쳐 했던 그 방법하고 유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북한은 국토가 좁고 또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굴착된 터널에다가 핵 및 기폭장치를 집어넣고 케이블을 연결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막아야 되겠죠. 그걸 대매우기라고 합니다. 대매우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정규적 충격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핵실험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핵탄두 모형에다가 기폭장치와 전기장치를 아주 넣어가지고 네. 타이머로 시간을 맞춰가지고 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소형화, 경량화 차원의 탑재 능력을 과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핵탄두 폭발 실험도 가능하지만 이 핵탄두에서 핵물질을 제거하고 기폭 실험만 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핵물질을 제거한 기폭장치 실험만 한다면 네. 기폭장치의 어떤 능력은 보여줬지만 핵실험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핵무기 관련 기술 수준의 발전으로 봐야지 우리가 성공 가능성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네. 핵실험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핵물질의 기폭장치를 결합해서 폭발했지만 이번에는 핵탄두를 폭발하는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탄두에서 핵물질을 제거하면 그거는 핵실험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네, 분석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북한의 핵실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4차 핵실험 이후에 꾸준히 5차 핵실험을 북한에서는 예고해 왔습니다. 조선중앙TV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에서는 이를 위한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할 데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저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도 방송에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미사일 시험도 꾸준히 하지 않았습니까? 핵실험을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과거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패턴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약 2년 7개월 정도 지나서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2009년에 3년 9개월이 지난 다음에 13년도에 다시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했고요. 지난 또 1월에 이제 핵실험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실험은 3년 주기설 이렇게 네.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에 핵실험을 했다면은 앞으로 약 2년 또는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지금 약 3개월 만에 네. 다시 5차 핵실험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만큼 북한에서는 이미 김정은 제1위원장이 3월 15일 날 핵탄두 실험을 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이고요. 북한에서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발사는 단계별로 해왔습니다. 네. 노동미사일 그리고 사거리가 4,000km에 달하는 무수단 미사일까지 지난 15일 날 발사를 해서 결국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핵실험에 대해서도 역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특히 올 들어서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본인들의 백두혈통에 어떤 중요한 정치적 행사와 맞물려서 했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이 1월 8일인데요. 이틀 전인 1월 6일 날 네. 제4차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날 당시에 이제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를 발사를 했는데 그 하루 뒤인 2월 8일이 북한에서는 48년 2월 8일 날 인민군 창건 기념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정치적 행사, 이러한 기념일과 맞물려서 이러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그 북한에게 선택이라는 것은 4월 25일,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네. 만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한 그 군을 만들었던 1932년 4월 25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는 건군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4월 25일을 계기로 네. 또다시 북한에서 도발을 한다면은 그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25일 전후를 지금 주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시기까지 전방을 해봤는데요. 그 말씀대로 3년 주기로 핵실험을 하던 걸 3, 4개월 만에 한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진전된 수준의 핵실험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또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서두르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일정한 주기와 패턴은 이제는 고려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도화 능력을 갖췄고요. 네. 그렇게 봐야 되고 현재 북한은 문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인민군 창건 기념일, 그다음에 5월 7차 당대에서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내놓을 게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강도는 점점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5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 보유 사실을 기정화해가지고 네. 말 그대로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미국과의 어떤 그 군축 협상, 추가적인 협상 이런 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행사는 있고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네. 더더욱 큰 도발 카드, 충격적인 도발 카드를 꺼내 들어야 되겠군요. 그런 의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미일 외교 차관이 회동을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입장인지도 전해주시죠. 네, 그 한미일 세 나라의 외교 차관들이 이제 내일 오후에 세종로에 있는 외교부 청사에서 이제 만날 예정인데요. 네. 외교부 차관들이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게 지난해 4월에 이제 처음 모였었고요. 1월 달에 이제 또 두 번째 만남이고 내일 만나게 되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그 차관들의 모임은 특히 지난달 31일 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들을 논의를 할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 그 비핵화 그리고 영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실천 문제들을 이번 차관급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5차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 한미일 3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네. 가장 그 실무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 차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의 문제도 역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맞물려서 현재 복합적으로 지금 외교적인 사안들이 지금 불거져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이 굉장히 공조를 좀 강화할 걸로 네. 그런 자리를 만들 걸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결국에 5차 핵실험을 감행을 하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드를 꺼내들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이 하는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무수단 발사 이후에 뭔가 핵시험으로 만회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북 제재 상태 하에서 네. 그들의 행사와 연계한 아마 김정은의 몸값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5차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은 명실공히 핵 보유국으로 지위를 획득하고 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대북 내지는 육자 회담을 통해서 이제 평화협정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또 체제를 결속시키고 단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로 또 다른 도발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사실 김정은은 추가 핵실험으로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현재로. 네. 계속되는 대북 제재와 압박 상황에서 결국은 몸값 높인다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고 추가적인 도발은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이죠.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탄 그 ICBM KN-14로 현재 미국에서 명명을 했는데요. 네. KN-14를 대기권에 올리는 그런 도발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핵이 아니라면 미사일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해 둬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주말 동안 나온 이슈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북한이 또 청와대 보복을 운운하면서 종업원들을 송환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송환이 안 될 걸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지금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북한에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난 7일 날 그러니까 중국 상하이에 있는 그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주국을 벌인 거는 북한 정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하나의 큰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민들의 동요가 매우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북한에서는 지난 그 12일 날 당시에 적십자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먼저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 매체도 한번 발표를 한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남기구라고 할 수 있는 조평통 대변인이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네. 남한에서 지난 그 13일 날 있었던 20대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러한 꾸며낸 납치 모략극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이 남한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왔다는 부분을 지금 현재 북한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결국은 즉각적인 송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북한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네. 본인들이 속아서 왔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일방적인 북한의 주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북한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지휘에 따라서 꾸며낸 모략극이기 때문에 일단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청와대를 향해서 여러 가지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또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극악한 납치 모략극이고 사과하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청와대를 보복하겠다. 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건 나중에 도발에 대한 명분으로 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도의 전략 전술이죠. 명분 쌓기로 봐야 되는 게 정확한 시각일 거라고 봅니다. 과거 6.25 때도 네. 그들은 계속 위기설을 계속 흘렸습니다. 남도당을 통해서 흘리고 또 38선에서 작은 국지 도발을 통해서 계속 흘리면서 많은 피로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가게 한 그 피로감을 준 상태에서는 이제 조금 여유를 둡니다. 여유를 두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통제 상황이 해제가 되죠. 그때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6.25 때도 그렇게 했었고 지난 그 2009년 3차 대청해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긴장과 여유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0년 천안함 도발을 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러한 명분 쌓기와 긴장감 조성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긴장을 줬다가 여유를 줬다가 하다가 결국은 그 연계선상에서 도발을 일으킨다고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와대 도발 운운하는 이 면에 있어서도 네. 우리는 절대 한미 연합전력은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되고 실시간 대응 능력을 항상 갖추고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남북 관계는 정말로 꽁꽁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한반도 정세 어떤 전망들이 나옵니까? 그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이 오히려 대화 공세를 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은 이제 21일, 22일 날 뉴욕을 방문하는 리수용 외무상의 어떤 행보에 관심을 집중하고 네.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새로운 이 도발 국면을 전환을 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면은 이러한 그 외무상이 직접 미국에 가서 미국 캐리 장관이든지 또는 아니면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들이 만나서
북한의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북한에서 그동안 사실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에 핵과 미사일 이외에도 네. 여러 가지 북한에서 언어적 도발까지 포함하면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 도발 위협을 수위를 높여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그 피로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국면 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기 때문에 네. 이 리수용 외무상의 뉴욕 행보가 과연 그 남북 관계 또는 이제 동북아나 국제 관계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문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은 7차 당대까지는 강대강 국면이 계속 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7차 당대를 통해서 핵무력 및 그 경제 개발 병진 노선을 아마 당의 공식 노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고 당대 이후에는 이제 유엔 제재가 계속 압박이 됐을 때 네. 그들은 이제 레닌도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 협상도 하나의 그 폭력 투쟁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는 아마 대화 국면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아마 이제 그때까지의 어떤 핵 고도화 능력, 그다음에 타격 능력 전부 올린 상태에서 김정은의 몸값을 가지고 이제 아마 육자 회담 내지는 대미 네. 협정 쪽으로 회담 쪽으로 아마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당대회 전후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분석까지 그렇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